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폭락하는 날, 주가가 많이 빠진 날이죠. 지난주. 폭락하는 날 오후가 되면 될수록 주가가 더 가파르게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오를 때는 그렇게 전진적으로 오르면서 빠질 때는 왜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집니까?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근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림은 뭐냐 하면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슐러 교수님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 2008년 주택시장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이 아주 여실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파란 선이죠. 홈 프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급격히 급락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은 정보의 폭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한번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버블 경제학의 한 대목인데요. 투기적인 버블, 투기적인 거품은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며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면서 원하는 정보를 사람들이 거의 찾기 어려워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지금 나오는 정보에 비해서 너무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정할 수 있으니까 결국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고해서 결정하게 되는, 즉 주가가 폭락하는 날 남들이 다 주식을 막 던지는 것을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다 틀린 거라고 단정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주가 폭락하는 날 좋아하면서 그 많은 현금을 동원해서 주식 사 모으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결국 대중화된 정보를 신뢰하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언론이나 방송 매체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수 의견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보, 자기가 수집한 판단, 개별 정보들을 무시하며 추종하게 될 때 실계단에 있던 실폭포들이 전부 다 합쳐지면서 나이아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정보의 폭포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판단한 정보를 이야기하기보다 대다수가 판단한 정보에 묻어가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이성적 행동들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또는 여러 다른 자산들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의 상승과 폭락, 특히 폭락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정보의 폭포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레버리지 투자 때문입니다. 신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마술사 얀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친애하는 유튜버 피트황님이 만들어놨던 건데 이걸 이제 업데이트 하시는 거죠. 바로 신용잔고 오실레이터. 신용잔고 오실레이터가 과거에 있었던 레벨 이상으로 저 줄을 쳐놓은 상단 근처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을 많이 빌린다.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굉장히 돈을 많이 빌린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밑으로 가 있으면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돈을 굉장히 적게 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다는 건 낙관적 정보를 선택으로 편향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 또는 적극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보의 폭포 효과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상당히 편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대 매매, 마진콜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화 포스터를 제가 하나 그려놨죠. 이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혹은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보증금 혹은 증거금이 손상을 입는다 싶을 때는 돈을 빌려준 곳에서 시장가 주문, 즉 배도할 때 현재 매수호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냥 일괄 처분해버리는, 보통 하한가로 거래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폭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제 한번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1천만 원의 주식을 담보를 맡기고 은행이나 증권사나 저축은행에 가서 4천만 원 빌렸다. 이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투자 원금 얼마 됩니까? 5천만 원 되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가지고서 있는데 주가가 10% 오르면 5,500만 원 됩니다. 이 사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은 1,000만 원인데
4천만 원 대출 받아서 5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수익은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50%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는 역으로 이 문제가 생기겠죠. 똑같이 5천만 원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주가가 20%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그죠? 주가가 20% 하락하는 순간 5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겠죠. 4천만 원 되면 빌린 돈 4천만 원은 그냥 있겠지만 자기 투자 원금 1,000만 원은 호공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이때 증권사나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내일 아침까지 추가적인 돈을 이체해주지 않으면 내일 4천만 원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매도하겠다. 시장가 주문으로 팔겠다. 이 전화를 그래서 마진콜이라고 부르고요. 또 심지어 지옥의 종소리 같잖아요. 헬벨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가 급락하는 시장, 추세가 무너지며 부러지는 시장이 출현하게 될 때는 정보의 폭포 효과에 더 나가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급격히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가격 불문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아주 급격히 폭락세가 더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내재적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나가서 저처럼 자산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